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정말 그 지지하고 응원하던 한 부부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작년 10월에 벌써 이제 2, 3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그 인플루언서 분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외도가 많았다고 하고, 남편분의 외도가 많았다고 하고, 아, 뭐 그 사이에 여러 사건이 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복잡하고 좀 더티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뭐 너가 바람을 폈네, 내가 바람을 폈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부분까지는 뭐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 사람들은 왜 바람을 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본인의 좀 뒤틀린 욕구, 어떤 이렇게 좀 오염된 정신 상태 이런 것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도 바람을 많이 피잖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이 무엇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일반인이고 일반인은 왜 바람을 필까? 바람은 도대체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접할 어떤 다른 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영상을 보기 이전에는 바람 피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좀 끌어오르는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을 잠깐 볼게요. 화면 공유 해볼까요? 화면 공유할 필요가 없죠. 자,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제 테드에서 접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Rethinking Infidelity라고 해서 fidelity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에서의 어떤 충실함, 로열티 같은 건데 연인 관계에서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infidelity죠. 그러니까 어, 신뢰를 지키지 않는 행동들, 그런 어떤 면모를 다시 고찰해 본다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꽤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벌써 2015년에 나온 테드토크 강연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어, 그,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 영상에. 제가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근데 많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배덕감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배덕감에서 나무위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 참고할 만은 하죠. 대략적으로 느낌을 잡기에는. 근데 이제 나무위키에서 무엇이라 하냐, 도덕적이라고 규정됐거나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규율이나 규칙을 스스로 어긴다고 자각한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어기는 것을 내가 자각함으로써 죄책감 같은 단어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죄책감은 그런 행동에서 오는 참회나 후회를 뜻한다면 배덕감은 그 반대로 그러한 어떤 규칙을 어기고 규율을 스스로 어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오는 기분이나 감각을 만끽하면서 일탈감을 즐기는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배덕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상에서 쓰기 민망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배덕감 농담으로도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사람들이 뭐 마녀 사냥 덕분에 많이 관대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덕감 때문이다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분께서 이분이 무슨 상담가이신 걸로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벌써 영상 본지 오래돼가지고 자, 제가 배덕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배덕감이냐? 그럼 배덕감 자체가 지금 제가 벌써 이거 문제가 많고 불경스러운 단어라고 했으니까 배덕감을 느끼고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바람을 피운 이유로서 배덕감이 오는 이유가 굉장히 일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로움, 음, 주체적 상태.
에서의 에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 행복감,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어, 이게 어떻게 또 배독감이랑 연결이 되냐라고 실례합니다. 이게 어떻게 배독감이랑 연결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음,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요즘은 신분제가 없는 시대가 됐고, 한국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만큼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 그 쾌락이 어떤 종류든, 뭐, 음식을 먹으면서 미학적이든, 그러니까, 어, 미학적이란 단어는 틀렸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 아니면 뭐 성욕을 풀면서 성욕을 이제 분출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마침 어 자유로움과 동반될 때 더 극대화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억압되지 않고 그게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 더 곱하기가 된다, 더 배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미 세상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이 주는 증폭 효과, 증대 효과는 예전에 예전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람들이 택하게 되냐, 바로, 어, 일탈. 일탈을 저지르면서, 음, 자유 자체를 더 크게 느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제가 아까 말한 테드토크 영상에서 말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자유로는, 다 또 좀 익숙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유가 주는 행복의 곱하기량이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라고, 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바로 일단 남들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비윤리적이고 뭔가 어, 정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좀 꺼내 보이기 싫은 것, 어려운 것을 그런 일탈을 저지름으로써 대신 비밀리에 하겠죠. 근데 그 저지르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봐도 이거는 틀렸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유부남 유부녀인데도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런 일탈 저지르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내가 어쩌면 이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심으로의 자유로운 상태야라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어떤 정황상으로도 지각적으로도 어, 그렇게 느끼는 자유로움이 더 강렬한 어떤 주체적인 상태의 느낌, 뭔가 주도성, 그리고 내 선택에 따른 어떤, 어, 오로지 내가 선택한 자유, 이런 느낌을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강조 효과, 하이라이팅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배덕감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덕감을 추구하는 부분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냥 일반인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고 누가 봐도 나는 내 선에서 야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하고 많은 야식 중에 치킨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고 치킨을 결국 시켰는데 그 먹는 와중에는 어 내가 오죽하면 이 치킨을 이렇게 시켰을까 나도 살 빼고 싶은 마음 내가 아는데
아,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정말로 최고의 자유,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최고로 추구하는 목표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탈은 일탈이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내가 지금 굉장히 어, 가장 원하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뇌 자체가. 이제 그런 게 다 배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설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또 남몰래 할 때, 그러니까 점점 떳떳하지 않게 되면 될수록 그 자유로움이 더 어떻게 보면 그 극한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결합이 됐을 때 더 뻥튀기가 돼서 즐겁게 느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테드토크 영상이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어 자막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막이 달려 있어요. 자막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을 겁니다. 한국어 없나요? 아, 있구나. 네, 한국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데, 시대가 자유로워진 만큼, 그리고 나 혼자만 내 룰을 어겨도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남들이 참견할 권리가 있었죠. 대부분의 우리는 노비였고, 아니면 그냥 양민이었고, 양민이 뭐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야, 네가 그거 할 자격 있어? 하면서 누가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요즘은 누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게 뭔가 지각이 돼도 그냥, 에이, 그냥 내가 왜 신경 써?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어, 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오직 하늘과 나만이 목격자인 상황에서 이 된 시대가 됐고, 중요한 거는 나와의 합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어떤 신앙이 있다면 하늘, 신 이런 사람과의 어떤 합의만 내가 됐다고 믿으면 일단은 그런 일탈은 일단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자유로움은 웬만큼에서는 이제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냐? 이런 배덕감에서 더 강력한 자유로움을 착각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또 담론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이거 모르냐?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든 모르든 다들 이 정도는 나이가 좀 있고 한 사람들은 깨닫고 산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중요한 건 다들 참고 사니까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말인데, 어,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규적인 어떤 인생의 트랙에 사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한 번씩은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어, 어떤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 뭐냐면 충동 억제를 내가 평소에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자극 추구 성향 높은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좀 미묘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전전두엽,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발달시키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늦게 개척된 어떤 뇌 영역인데 실제로 이제 그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도 잘한다고 알려진 그 전전두엽 이런 부분이 어, 충동 억제를 이제 좀 많이 관장하고 이성적인 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평소에 숙달이 돼 있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숙달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전전두엽 그 발달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발휘하는지의 차원이지 이게 애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럼 그런 뇌 영역을 그냥 있다고 해서 그게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자꾸 쓰면 쓸수록 이게 더 강화가 되는데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런 습관이 길러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창 시절에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할 때 이런 게 많이 길러지고 또 내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포기하면서까지 잠을 줄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평소에 얼마나 습관화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이런 일탈에 대한 유혹, 배덕감을 좀 원하는 그런 정도 이런 거를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에서 누구나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뇌 발달이 뒤떨어졌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전능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부분이 많이 숙달이 안 됐고, 그걸 쓰는 어떤 습관이 안 됐고, 어,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발휘를 못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음, 그 수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성적이 높게 나왔는지, 자기 관리가 됐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그, 인력 시장에서, 어, 리크루팅 현장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어떤 것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의 열정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얼마나 그 상식, 그러니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할 확률을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기획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설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같은 얘기 많이 하면 또 지루하니까 아마 여기까지 보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 유지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이 영상 봐보세요.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플 거고 당사자분들이 괴로우실 텐데 좀 다들 많이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마주하면서 더 품이 넓고 넓은 그 깊은 꿈을 꾸시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계기로 승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 나도 이럴 수 있고, 어쩜 나도 이미 이렇게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충분히 미묘하게 이런 걸 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인간에 대한 이해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 아니면 나의 일상을 계획하는 넛지를 심어둘 때 좀 더 공감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구나. 이러이러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